제3장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 일반적인 사회복지 실천 과정은 접수, 자료 수집, 사정, 계획 수립, 계약, 개입, 평가 및 종결, 사후 관리의 8단계로 진행됩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은 크게 초기 단계, 접수와 자료 수집, 사정 및 계획 단계, 개입 단계, 종결 단계로 구분할 수 있죠. 제1절 초기 단계 접수와 자료 수집. 1. 접수. 원조 관계가 시작되는 단계로 적격 판단 과정, 즉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욕구를 확인하여 기관의 정책과 서비스에 부합되는지를 판단하며 이를 통해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주요 가업으로는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욕구 그리고 기대를 확인하기, 이 기관의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즉 클라이언트에게 원조 과정, 예로 자격 요건, 이용 절차, 비용 등에 대해 안내하기. 3. 자료 수집하기. 단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기관의 서비스 간 부합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만 수집하죠. 4.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하기. 5. 초기 면접집, 정보 제공 동의서 등 서비스 제공 과정에 대한 안내 및 관련 서식을 작성하기. 초기 면접지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기초적인 정보로 성명, 나이, 주소, 연락처, 직업, 혼인관계, 가족관계, 종교 등 클라이언트가 호소하는 주요 문제, 클라이언트가 기관을 찾게 된 주요 동기, 클라이언트가 이전에 서비스를 받은 경험, 의뢰되어 클라이언트의 경우에는 의뢰된 이유. 6. 참여 유도를 통해 클라이언트의 저항감을 해소시키고 동기화시키기. 7. 클라이언트와 긍정적인 원조 관계를 수립하고 상호 신뢰를 확보하기. 8. 의뢰하기.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기관의 기능으로 해결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다른 적합한 기관에 연결해 주어야 합니다. 의뢰 시 주의사항으로 반드시 클라이언트의 동의를 구해야 하죠. 클라이언트에게 의뢰 이유를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도움이 될 만한 곳을 추천해 주어야 하죠. 의뢰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준비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의뢰로 인해 클라이언트가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갖지 않도록 배려해야 하죠. 의뢰된 기관에서 제공될 서비스에 대해 비현실적으로 보증하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지역사회 내 자원, 의뢰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고 공유해야 하죠. 단 그곳에서 사회복지사가 사용할 기술이나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다른 기관의 정보도 제공하여 이들 중에서 클라이언트가 선택하도록 해야 합니다. 의뢰 후 필요한 경우 다시 접촉할 수 있음을 클라이언트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이 자료 수집. 클라이언트의 문제 파악된 관련된 사실적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로 사정과 더불어 실천의 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과정이죠.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정이 이루어지지만 실제 자료 수집과 사정은 거의 동시에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료의 내용과 원천, 자료의 내용이란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말하며 클라이언트의 정보는 수직적 정보와 수평적 정보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수직적 정보는 시간적 차원에서 발생한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말하죠. 예로 개인력, 가족력 등입니다. 수평적 정보는 구조적 차원에서 발생한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말합니다. 예로 현재 클라이언트의 기능, 자원, 강점, 한계, 환경, 원가족과의 관계, 문제에 관한 정보 등이죠. 자료의 원천, 클라이언트에게서 직접 얻은 자료, 문제, 사건, 기분, 생각 등에 관한 클라이언트의 진술, 클라이언트가 작성한 양식, 클라이언트의 모니터링 등 클라이언트의 가족에게서 얻은 자료, 객관적인 자료로
클라이언트와 관계 있는 행정기관이나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얻은 자료, 심리검사, 지능검사, 적성검사 등의 결과 자료 등 클라이언트의 개인적 관계에서 얻은 자료, 클라이언트의 친구, 이웃 등으로부터 얻은 자료, 클라이언트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복지사가 주관적으로 얻은 개인적 경험, 클라이언트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주관적 관찰, 사회복지사를 대하는 클라이언트의 자료 수집 시 주의 사항, 성공적인 자료 수집을 위해서는 자료 수집의 전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의 참여가 필수적이죠. 클라이언트의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행동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오히려 클라이언트의 진솔한 감정이 담겨있는 비언어적 행동에 더 주의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상호작용 유형을 파악하여 클라이언트와 제3자의 상호작용 유형을 짐작할 수 있죠. 클라이언트 진술의 주관성과 이로 인한 사실 왜곡에 주의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욕구 이외에도 강점과 자원 역시 모두 포함되어야 하죠. 다시 말해 자료 수집 시 자칫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욕구에만 관심을 갖기 쉬우나 사정에 적합한 자료 수집 범위에는 강점과 자원 역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와 관계된 사람들로부터 부수적인 정보를 얻는 과정에서 때로는 각 정보 제공자의 관점 차이 등에 따라 상반된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를 취득할 수도 있죠. 예로 고부간 갈등이 있는 가정에 개입할 경우 갈등의 원인에 대해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괴롭힘 때문으로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품행과 애절 때문이라며 서로 상반된 정보가 담긴 자료를 사회복지사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자료를 활용해 어떠한 상호작용이 이런 관점 차이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해야 하죠. 대부분의 클라이언트는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다양하게 규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2절 사정 및 계획 단계 1. 사정. 사정이란 다양한 사정기구, 가계도 생태도를 활용하여 수집한 사실적 자료를 분석하여 전문적인 개입의 목적과 목표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사정이란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사고의 전개 과정이죠. 사정이란 클라이언트의 능력, 강점, 자원을 함께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사정이란 평가를 위한 개입의 기초선을 파악하는 과정이죠. 사정이란 개입을 위해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사정의 범주는 문제 발견, 정보 발견, 문제 형성으로 구분할 수 있죠. 1. 문제 발견. 사정의 가장 기초 단계로 우선 클라이언트가 제시한 문제에 초점을 맞춥니다. 문제 정의, 즉 문제가 무엇인가에 관한 견해는 클라이언트 자신을 중심으로 정의되어야 하며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과정을 원조해야 하죠. 정보 발견, 문제를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사정시 정보를 수집하는 지침, 누가 문제책에 관여되어 있는가, 문제책에 관여된 사람들은 어떻게 사고작용을 해서 문제를 야기시키는가, 클라이언트는 문제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 어디에서 또는 어떤 상황 하에서 문제 행동이 일어나는가, 언제 문제 행동이 일어나는가, 문제 행동이 일어나는 빈도의 정도는 얼마만큼인가, 문제 행동은 언제부터 있어 왔는가, 문제와 관련되어 충족되지 못한 욕구는 무엇인가, 문제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정서적 반응은 무엇인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어떤 대처 기술이 필요하며 클라이언트는 문제에 대해 그동안 어떻게 대처해 왔는가, 클라이언트는 어떤 강점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가,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는 외부의 환경적 자원은 무엇인가, 문제 형성.
발견된 정보들을 분석해서 사회복지사가 전문가적 소견으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욕구로 바꾸어 판단 또는 진술하는 단계입니다. 특징으로 사정은 자료 수집 단계와 순환하는 단계로 실천의 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과정이며 결과물이죠. 사정의 초기 단계에서는 클라이언트의 수평적인 정보, 즉 현재의 대인관계나 기능 등을 중심으로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시간이 지나가면서 클라이언트의 수직적인 정보, 즉 가구력, 개인력 등을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정은 이중 초점, 즉 상황 속의 인간 관점을 갖습니다. 따라서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그를 둘러싼 자원을 함께 다루죠. 사정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쌍방향적 사고작용 과정입니다. 사정은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욕구에 따라 개별화해야 하죠. 사정에는 사고의 전개 과정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를 이해하는 데는 사회복지사의 지식적 근거가 필요하죠. 사정을 통해 클라이언트를 완전히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정 시에는 개입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수집된 정보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시각에 따른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가 있습니다. 사정은 클라이언트와 함께 진행해야 하죠. 즉 사정 과정에는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관여도 필요합니다. 사정 시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부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 감정도 고려해야 하죠. 자료의 원천, 클라이언트의 구도 진술 또는 자기 모니터링, 검사 도구로 측정한 클라이언트의 상태, 클라이언트의 비언어적 행동이나 태도에 대한 관찰, 클라이언트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주관적 관찰, 사회복지사를 대하는 클라이언트의 태도, 클라이언트와 다른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 관찰, 기록물, 초기 면접집, 심리검사, 신체검사, 성격검사 등 부수정보, 클라이언트의 가족, 친구, 동료, 이웃 등이 제공되는 정보나 의견. 이 사정도구, 사회복지 실천의 사정도구는 사정의 대상에 따라 개인 사정도구, 가족 사정도구, 집단 사정도구로 구분됩니다. 1. 개인 사정도구. 개인을 사정하는 대표적인 도구로는 사회적 관계망표 PIE, Person in Environment 분류체계와 DSM-5 등이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망표, 휘테코와 트레이시에 개발된 개인 및 가족 사정 도구죠. 사적 관계망을 표를 이용하여 개인이나 가족의 사회적 지지 체계를 사정하는 도구입니다. 제공 정보, 사회적 관계망의 중요한 인물, 사회적 지위를 받는 생활 영역, 사회적 지지의 강도 및 유형, 소속감, 유대감, 접촉 빈도, 관계, 기간 등이죠. 예로 클라이언트 생활 영역, 물질적 지지, 정서적 지지, 정보 충고, 비판, 원조의 방향, 친밀성, 얼마나 자주 보는가, 얼마나 오래 알았는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PIE는 Person in Environment 분류체계 또는 척도입니다. 체계 이론적 관점에서 상호작용 맥락에 대한 이해를 통해 성인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기능, 수행상의 문제를 묘사, 분류, 기호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구성으로 사회기능상 문제, 환경상 문제, 정신건강상 문제, 신체 건강상 문제 등 4가지 기본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죠. 사회기능상 문제, 환경상 문제, 정신건강상 문제, 신경건강상 문제. 사회기능상 문제는 개인의 연령이나 발달 단계에 맞추어 사회가 요구하는 일상생활 수행 기능성 문제. 팩터 2, 환경상 문제는 개인의 사회적인 기능,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인 요소들로 개인을 둘러싼 사회체계의 종류, 문제 유형과 심각성, 지속기간 등이 있습니다.
정신건강상 문제는 사회 기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신적 이상 및 장애. 신체 건강상 문제는 사회적 기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 건강상의 문제죠. DSM-5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5판 미국 정신의학협회에서 출간하는 클라이언트 개인의 정신장애의 진단과 분류에 사용되는 사정 도구입니다. 정신이상, 감정장애, 불안장애, 해리장애, 신체형 통증장애, 인격장애, 성적장애, 섭식장애, 수면장애, 적응장애, 충동조절장애 등의 범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족 사정도구로 가족을 사정하는 대표적인 도구로는 가계도, 생태도, 생활력 도표, 가족생활 주기표 등이 있죠. 가계도 보웬이 자신의 다세대 전수 가족치료 모델에서 활용하기 위해 개발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2, 3세대 이상 가족의 정보를 다양성 상징을 통해 보여주는 가족사정 도구죠. 사회복지사와 가족의 상호협조에 의해 작성합니다. 제공 정보는 일반적으로 2, 3대에 걸친 가족의 구성 및 구조 및 변화, 가족 내 하위체계 간 경계의 속성, 종단 및 횡단, 종합 및 통합적인 가족의 속성, 가족의 생애주기, 출생, 질병, 사망, 결혼, 이혼, 재혼 등의 생활사건, 성별, 나이, 직업, 종교 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가족규칙, 세대 간의 반복적인 정서적 행동과 유형, 사건 특징, 가족 구성원의 역할과 기능의 균형 상태, 가족의 지배적 주제, 가족 내 삼각관계 유형 등이 있습니다. 생태도 주요 상징, 갈등 관계, 소원한 관계, 긍정적 관계, 선이 긁어질수록 강한 긍정적 관계. 하트만에 의해 구성된 가족 사정도구로 생태의 체계적 관점, 즉 환경 속에 인간관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양한 상징 또는 그림을 활용하여 가족과 그들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환경 체계들 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보여주죠. 사회복지사와 가족의 상호협조에 작성합니다. 제공 정보로 가족의 환경체계, 예로 가족이 이용하는 서비스 기관의 종류, 가족의 여가활동, 이웃 주민들과의 친밀도, 확대 가족의 관계 등 각 가족 성원과 자원체계 간의 에너지 흐름, 각 가족 성원과 자원체계 간의 관계의 양과 질, 가족의 환경체계 변화가 필요한 내용, 가족에게 부족한 자원과 보충되어야 할 자원 등이 있습니다. 작성 방법으로 중앙에 가족 체계를 나타내는 원을 표시하죠. 원 내부의 가족 성원들을 가계도의 상징에 맞추어 표시합니다. 가족과 상호작용하는 다른 체계들은 원 내부의 작은 원으로 표시하죠. 이때 원의 크기는 자원의 양을 나타냅니다. 가족과 상호작용하는 체계의 관계를 선으로 표시하죠. 이때 선의 영향은 관계의 정도를 나타냅니다. 생활력 도표 또는 생활력표, 사회력표, 가족 생활력표. 가족 기간 또는 생애 동안 가족에게 발생한 주요 사건 또는 문제의 발전 과정에 관한 정보를 특별한 상징 없이 표를 이용하여 시계열적 또는 종단적으로 전개한 가족 사정 도구적 제공 정보로 가족 기간 동안 가족 구성원에게 발생한 중요 생활 사건이나 문제, 특정 가족 발달 단계에서 생활 경험 등을 나타냅니다. 가족 생활 주기표, 남녀 간의 결혼으로 가족이 형성되는 시점부터 배우자의 사망으로 가족이 해체되는 시점까지 가족의 변화와 발달 과정을 구조화시킨 것이죠. 주로 가족 구조의 발달 가업을 파악하고 가족이 발달하면서 경험하게 될 사건이나 위기를 예측하기 위해 활용되죠. 듀발의 가족 생활 주기 8단계 순서 단계 시기 발달 가업을 보면 제1단계 가족 형성기 신혼가족이죠. 자녀가 출생할 때까지. 발달 가업은 가정의 토대 확립하기, 공유된 재정적 체제 확립하기, 누가 언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상호적으로 수용 가능한 유형 확립하기,
상호 간 만족스러운 성적 관계 확립하기, 만족스러운 의사소통 유형 확립하기, 우정의 연결망 확립하기, 친척들 간의 관계 확립하기, 미래의 부모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하기, 서로에 대한 헌신과 본질과 의미 결정하기. 제2단계는 출산가족이죠. 출생부터 36개월까지의 자녀가 있는 가족입니다. 생활비용 충족시키기, 가사의 책임 분담 재조정하기, 의사소통을 보다 효율화시키기, 영아를 포함하는 생활 유형에 적응하기, 조부모를 가족 단위 속에 조화시키기. 제3단계는 학력 전 자녀 가족입니다. 6세까지의 자녀가 있는 가족이죠. 확대되는 가족에게 요구되는 공간과 설비를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 충당하기, 자녀를 포함하는 가족 생활에 예측 가능한 비용과 예측 불가능한 비용 충족시키기, 변화하는 가족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책임에 적응하기,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의사소통 유형에 적응하기. 제4단계로 학령기 가족, 자녀 가족입니다. 6세에서 13세까지의 자녀가 있는 가족이죠. 자녀의 활동을 충족시키고 부모의 사생활 보장하기, 재정적 지급 능력 유지하기, 결혼생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기, 자녀의 변화하는 발달적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자녀의 발달을 돕기 위하여 학교와 보조 맞추기, 우호적인 친구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 제5단계는 청소년 단계입니다. 13세에서 20세 청소년 가족이죠. 가족 구성원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가족의 금전 문제에 대처하기, 모든 가족 구성원들의 책임 공유하기, 성인들의 부부관계에 초점 맞추기, 청소년과 성인 사이의 의사소통 중지하기, 훈육과 통제 대신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고 격려하기. 제6단계는 성인 자녀를 갖는 가족, 자녀가 독립한 가족이죠. 가족의 물리적 설비와 자원 재배치하기, 성인 생활로 들어가는 자녀들에게 필요한 생활비용 충족시키기, 자녀가 가정을 떠날 때 책임체에 할당하기, 자녀가 삶의 보금자리에 정착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기, 부부관계 재조정하기,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의사소통 유지하기, 자녀의 결혼을 통하여 새로운 가족원을 받아들임으로써 가족 범위 확대시키기. 제7단계는 중년기 가족입니다. 빈둥지에서 은퇴까지의 가족이죠. 텅 빈 보금자리에 적응하기, 부부 사이의 관계를 지속해서 재조정하기, 조부모로서의 생활에 적응하기, 성인 부모의 부모 돌보기, 은퇴에 적응하기, 쇠퇴하는 신체적, 정신적 기술에 대처하기. 제8단계는 노년기 가족입니다. 은퇴에서 사망까지. 배우자의 죽음에 적응하기, 계속되는 노화 과정에 적응하기, 타인, 특히 그들의 자녀에 대한 의존에 대처하기, 생활 배치에서의 변화에 적응하기, 경제적 문제에서의 변화에 적응하기, 임박한 죽음에 대처하기 등입니다. 집단 사정도구로, 집단을 사정하는 대표적인 도구로는 소시오메트리, 소시오그램, 상호작용 차트, 의의 차별 척도 등이 있습니다. 소시오메트리, 모네로와 제닝스가 개발하였죠. 집단 구성 간의 사회적 거리를 점수로 측정하여 집단 성원 간 대인관계 또는 정서적 관계 정도를 평가하는 사정 도구입니다. 작성 방법, 집단 성원에게 각 성원의 이름을 적은 후 각 성원에 대한 호감도를 1점, 가장 선호하지 않음에서 5점, 가장 선호함으로 평가하도록 요청하죠. 집단 내 각 구성원이 집단 성원들로부터 얻은 총점을 획득 가능한 최고 점수로 나누어 집단 성원의 호감도 점수를 계산합니다. 집단 응집력이 높은 집단의 성원들이 집단 응집력이 낮은 집단의 성원들보다 호감도 점수가 높게 측정됩니다. 소시오그램, 상징으로 호의적, 적대적 무관심이 있습니다. 모레노와 제닝스가 개발하였죠. 집단 내 상호 간의 상호작용을, 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기 위한 상징, 주로 선을 이용하여 그리는 집단 사정 도구입니다.
재단 정보, 제공 정보, 집단 성원 간의 응집력, 집단 성원의 지위, 소외자, 주도자 등 집단 성원 간의 대인관계, 선호도 적대감, 무관심, 갈등 거부, 수용 등 집단 내 하위 집단 또는 결탁의 유무 등 상호작용 차트, 집단 성원들 간의 또는 집단 성원과 사회복지사 간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특정 행동의 빈도수를 측정하여 상호작용 정도를 파악하는 사정도구죠. 집단 가정 중에 사회복지사가 직접 작성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관찰자나 녹화 등을 활용합니다. 사회복지사는 사정 전에 집단 성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죠. 시간에 관계없이 특정 행동이 일어날 때마다 기록하는 방법과 일정 시간 동안 특정 행동이 일어나는 빈도를 기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로 60분 동안 운영되는 집단의 경우 매 10분마다 3분 동안 특정 행동의 발생 빈도를 기록합니다. 의의 차별 척도, 일직선으로 도표화된 척도의 양극단에 서로 상반되는 형용사를 배열하고 양극단 사이에 5개에서 7개의 범주 내에서 집단 성원이 집단 내 자신의 동료에 대한 인식 정도를 평가하는 척도죠. 제공 정보로 동료 성원에 대한 평가, 동료 성원의 잠재력 및 활동성에 대한 인식 평가 등이 있습니다. 집단 성원, 감정의 그다음에 세 번째 계획 수립과 계획 수립 개념, 개입의 장단기 목표에 대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합의 과정입니다. 사정에 기반한 사정의 산물로 문제 해결 과정의 일부분이죠. 단계로 클라이언트를 동기화시키기, 대화 자기결정권 중심으로 클라이언트를 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합니다. 표적 문제 선정하기. 이 단계에서부터 표적 문제와 문제 해결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죠. 표적 문제 시 고려할 상황으로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합의한 문제인가, 사회복지사의 지식과 기술의 수준이 고려된 문제인가, 구체적인 문제인가, 클라이언트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술된 문제인가,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권에 의해 정해진 문제인가, 문제 해결의 우선순위 정하기, 클라이언트가 표적 문제로 정한 것 가운데에서 긴급성, 대표성과 현실적으로 변합이 해결 가능성이 높은 것부터 고려하여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합의하에 최대 3개 정도를 선정합니다. 목적 설정하기, 목적의 개념, 왜 개입을 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논리적 진술로 개입을 통해 얻고자 하는 장기적이고 궁극적인 결과죠. 목적 설정 시 고려할 상황으로 목적은 목표와 달리 추상적으로 기술합니다. 장기적 과제 형태, 긍정적 형태, 변화되기 원하는 방향으로 기술하죠.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합의하여 설정합니다. 예로 부부관계를 향상시키기, 목표 설정하기, 목표의 개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수행할 가업을 말합니다. 목표 설정 시 고려할 상황으로 단기적 과제를 제시, 기간의 가치나 기능의 부합, 하나의 표적 문제에 대한 하나의 목표를 설정, 클라이언트가 바라는 바와 연결, 동기부여보다 달성 가능성을 더 중요하게 고려, 다수의 목표일 경우 시급성과 달성 가능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합의하여 설정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 아내와 외식하기 예로 참고로 애간의 목표 설정의 스마트 원칙 S, 스페시픽, 구체성,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된다. 측정 가능성, measurable, 목표는 측정 가능해야 된다. 달성 가능성, attainable, 목표는 달성할 수 있어야 된다. realistic, 현실성, 목표는 현실적이어야 한다. time bounded, 시간적, 시간 제한성, 목표는 시간 제한적이어야 된다. 이와 같이 계획 수립 그 다음에 단계에서는 클라이언트를 동기화시키기, 표적 문제 선정하기,
목적 설정하기, 목표 설정하기 등이 있습니다. 이 계약, 개념,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제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에 맺은 합의로 계약 시 사회복지사는 개입에 소요되는 시간, 사회복지 윤리, 사용 가능한 기술 등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합의된 목표, 클라이언트의 기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역할 또는 가업, 계약 변경 조건, 개입 방법, 개입 시간, 세션의 빈도 및 시간, 개입의 시작일 및 종료일, 평가 방법, 클라이언트의 지불 비용, 서명, 계약 날짜 등. 계약의 형식은 서명계약, 구두계약, 암묵적 계약 등이 있죠. 서명계약은 가장 공식적이면서 명확한 계약 형태죠. 클라이언트에게 참여 의지와 책임성을 부여하는 데 유리합니다. 개입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저항감이 클 때 사용하죠. 합의된 계약 내용의 상세한 부분을 기억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별도의 절차 없이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에 이루어진 암묵적인 합의를 말합니다. 개입을 진행하면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오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고지된 동의 또는 사전 동의, 개념, 사회복지사가 개입을 시작하기 전 개입의 내용 등에 대해 클라이언트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얻게 되는 개입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자발적인 동의로, 이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윤리적 원칙입니다. 서면뿐만 아니라 구두의 형태로도 받을 수 있죠. 포함되는 내용은 개입의 목적과 내용, 개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개입 시 소요되는 비용, 개입의 다양한 대안 등, 개입의 한계, 동의의 거부나 철회권 등이 있습니다. 고지된 동의는 사회복지 실천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조사에서도 중요하게 다루는 윤리적 원칙이며 절차입니다. 사회복지 조사에서 고지된 동의란 연구 시작 전 연구의 전반적인 내용과 과정을 연구 참여자에게 알려주는 절차를 말하죠. 사회복지 조사의 고지된 동의 내용으로는 조사의 목적, 조사 완료까지 예상되는 기간 및 절차, 조사에 참여하거나 중간에 그만둘 수 있는 권리, 조사 참여를 거부하거나 그만두었을 때 예상되는 결과, 조사 과정 중 예측되는 위험, 고통, 불편 등 조사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득, 비밀 보장의 한계, 참여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바로 확인하는 기출 OX, 사정에는 클라이언트의 강점을 포함해야 한다. 사정 단계에서 클라이언트가 제시한 남편의 일 중독 문제를 자신이 남편에게 중요한 문제임을 느끼고 싶어하는 욕구로 바꾸어 진술하는 것은 문제 형성 단계이다. 사정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 쌍방적 활동이다. 사정으로 클라이언트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정 과정에서 사회복지사의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 사정은 사회복지 실천의 정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사회복지사가 정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웃의 의견, 클라이언트의 지능검사 결과, 사회복지사의 주관적 관찰 내용, 사회복지사를 대하는 클라이언트의 태도는 사정을 위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사정 시 이웃이 제공한 의견도 사정 자료로 활용한다. PI, Person in Environment 분류 체계에서는 사회 기능상 문제, 환경상 문제, 정신건강상 문제, 신체 건강상 문제가 포함된다. DSM-5 분류 체계로 클라이언트의 정신장애 증상에 대한 진단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가계도에서 자녀는 출생 순서에 따라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순차적으로 그린다. 가계도는 세대 간 반복된 가족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사정 도구이다. 가계도를 활용하여 가족 내 규칙을 파악할 수 있다. 생태도는 가족 환경을 체계론적 관점에서 이해한다. 생태도는 진행 과정과 종결 과정에서도 활용한다. 생태도 작성 시 원으로는 자원의 양, 선으로는 관계의 정도를 표시한다. 생활력 도표를 통해 클라이언트 가족 구성원의 생애 동안
발생한 문제의 발전 과정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생활 주기표로 가족 구성원의 발달 단계별 수행 과제를 파악할 수 있다. 소시오그램으로 집단 성원 간 상호작용 및 하위 집단 형성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상호작용 차트는 성원 간의 상호작용 빈도를 기록한다. 의의 작별 척도는 집단 성원 간 동료에 대한 인식 정도를 평가하는 도구로 전반적 상호작용의 양상의 평가는 어렵다. 표적 문제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합의로 결정한다. 개입 단계에서는 클라이언트와 함께 다루고자 하는 문제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경제적 안정을 획득한다는 실천 개입의 목표로 바람직하게 기술된 것이다. 목표로 매월 2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얻는다로 기술할 수 있다. 목표는 사회복지사와 목표는 합의하여 설정해야 한다. 개입 단계에서는 종결의 기준 및 목표를 수립한다. 개입과 계약 단계에서는 개입의 목표의 우선순위를 합의한다. 계약서는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또는 사회복지사가 함께 작성한다.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보호하는 고지된 동의에서는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의 한계점에 대해 분명히 알린다. 고지된 동의는 서비스 제공 이전에 받는다.